간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일간이거나 천간에 간목이 있거나 하신 분들 참고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퇴근 시간에 화장실을 안 가고 강변북로를 탄 거야. 좀 불안한데 설마 막히겠어 싶어가지고 강변북로를 탔는데 아니나 달라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미치는 거죠. 막 땀나고 막 전반적인 느낌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그걸 놔버렸어요. 그냥 정신줄을 놔버렸어. 그냥 포기한 거죠. 그냥 이게 뭘 포기한 거예요? 바지를 포기한 거죠. 찝찝은 마음은 편한 거야. 자, 그러면 카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의 모습이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예요. 차는 막히는데 막 쉬는 말이 없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금전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가 된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유지를 못한 거예요. 신중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다음 카드로 넘어가는 모습이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해버렸어. 만약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졌다고 한다면 더 기분 나쁘겠지만 기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연애운으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연애는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 배신감 등등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을 이제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물로 보여지는 게 이게 이제 상대방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품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기만을 바라는 상대방이었다. 이게 간목 자신의 모습으로 본다면 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난 아쉬울 게 없어. 바지 하나 버리는 것쯤 크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이 그냥 다 놔버린 거예요. 그냥 정신줄 놓듯이 싹 놔버렸어. 그랬더니 속마음이 시원해. 모두 그냥 놨더니 속마음은 시원한 거예요. 글쎄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기분일까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게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찝찝은 해요. 뒤처리할 것도 남아있고 찝찝은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놓아버리고 나니까 그래도 좀 살만해졌다. 아쉽지만.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과정을 봤더니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뒤처리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흔적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꺼내 듭니다. 앞뒤 사정 안 보고 이제 얼른 일처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재빠르게 일처리를 하겠다. 미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수습을 하자. 뒷수습을 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주 편해진 거예요. 이게 뭐 누구랑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이게 혼자서도 잘 노는 카드거든요. 혼자서도 잘 논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그냥 다 정리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도 빠르게 정리를 하신 게 되거든요. 타인들이 봤을 때도 단번에 끝냈구나 그냥 단칼에. 그리고 간목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도 신뢰를 잘 쌓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조마조마하다가 놔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편해진 거예요. 오히려 일이 터지고 나니까 편해졌다. 자,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의 과거의 모습을 봤더니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된 거죠. 갑작스러운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라면 헤어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날벼락이 친 거예요. 날벼락이 쳤어. 그래서 현재로 넘어온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진 거예요. 불투명해진 거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날벼락이 쳐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아, 과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막 급변하고 있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지다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의심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온화하던 사람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속마음은 어린애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그 감정 표현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툴게 감정 표현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의견 대립을 할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의 상황이 조금 난처하게 흘러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흘러가게 될 상황은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경계를 하기도 하고 까칠하게 군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과정은 좀 더 배려 있고 애정도 받으면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모성애를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또 내가 더 막 나가 이게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을목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짠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니까 또 급발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타인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난리 났잖아요. 막 번개치고 이렇게 난리 난 거는 을목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든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일 없이 그냥 일상을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제3자나 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뭐 할 일 하면서 그냥 별다른 사건 없이 일상을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데 을목은 번개치고 난리 났어. 그러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도 자신감 넘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승부욕도 생기고 열정을 갖고 뭔가를 이제 시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니까 그 전까지 안 되는 줄 알면서 매달리고 있었거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말을 너무 거칠게 하거나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임수와 계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의 과거의 모습을 봤더니 뭔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뭐 몇 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6, 7개월일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버텨온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와, 이 카드가 딱 나왔어요. 야, 변화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지루한 상황에서 변화의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쿨타임이 돌아온 거죠, 이제 임수한테. 근데 장애물이 열정이거든. 성욕일 수도 있어요. 성욕 지금 솔로 기간이 길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꽂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차 시동 걸었어. 이미 시동 걸고 나가 있잖아요. 벌써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뭐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린 거죠. 근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시동 걸었어. 속마음도 나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수 입장에서.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만 오면 돼. 초반은 좋습니다. 초반은 좋아요. 이게 뭐 소개팅을 받아도 그렇고 이게 일이라고 해도 그렇고 지루한 일들을 하다가 뭔가 기회가 있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과정으로 보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소개팅 이거 사진 이거 제대로 쓴 거 맞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합성한 사진 아니야?
썸남 썸녀의 사진이 합성한 사진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뭔가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처럼, 왜냐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당장이라도 뭘 할 것 같이 나가 있다가 잠깐만 현타가 오는 바람에 좀 봐야 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고 해도 너무 좋은 조건의 자리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건이 뭔가 좀 잘못 봤다든지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겨우 이거 하나 벌려고 그렇게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위기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임수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급할 수가 있거든요. 제 3자가 보기에 연애운이라고 한다면 서툰 고백이거든요. 어설프게 그렇게 면접을 본다든지 어설프게 고백을 한다든지, 왜냐면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그 전에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근데 임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나 너무 굶었어. 나 너무 오래 굶었어 지금. 오래 참았단 말이에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린 김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겠다라는 거 다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변화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차근차근 확인을 하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임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의 과거의 모습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동전 하나를 품에 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원해서 나한테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포기는 못하겠고 그냥 품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포기는 못하겠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는 못하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안정적인 상황을 벗어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직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 떠나는 게 맞나? 용기가 안 나는 거죠.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연애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품에 안고는 있지만 포기는 못하겠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서운한 게 너무 많아. 서운해. 이 전반적인 내용이 그냥 서운해. 근데 절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다 서운해. 겉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막 독불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서운해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봤더니 그냥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는 쪽으로.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가스라이팅, 어장관리,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대보려고 하는 거, 관심 갖는 거. 이 바람둥이 남자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장애물인데,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상황이 남처럼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속마음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하는 행동을 참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지? 가스라이팅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모습을 봤더니 후회하는 마음이라든지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이제는 마음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 정리.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렇게 기회들을 놓치고만 있진 않겠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저울질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울질을 많이 하게 되고 따지고 재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엄청 계산해보게 되는 거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러는 거죠. 제3자가 보기에는 답답하네, 정말 답이 없다 그런 거. 만약에 개수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기다리지 말아라,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어 개수가 안 듣는 거거든요. 속으로는 이렇게 불만스럽고 서운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열린 결말이라고 할게요. 뭐 현재 상황에서 다른 방향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직을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말든지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예정해 놓거나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개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병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하염없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죠.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기다리는 님은 오지 않고 상황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사연에 맞게 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이걸 연애의 상황, 직장의 상황, 연애라고 해도 뭐 재회 상황, 썸의 상황 막 너무 상황이 많잖아요. 맘 같아서는 뭐 하나하나 상황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여튼 뭔가 소식을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 답답해 죽겠어. 근데 현재의 상황을 봤더니 이 월드카드가 정방향으로 돼 있으면 연락이 안 온 채로 끝난 거예요. 월드카드가 완성을 뜻하는 거라서 연락이 안 온 채로 끝. 근데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연락을 받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미완성이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이미 상했죠. 왜? 여기서 이미 오래 기다렸잖아요. 마음도 많이 기울었어. 그리고 이제 장애물 카드를 봐도 자꾸 이제는 재보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인지 이득이 되는 관계인지 재고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라고 해도 그렇고 연인 관계라고 해도 그렇고 법적인 관계에 얽혀 있을 수도 있고요. 함께해서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장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속마음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려져 있지만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전 남친이라든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게 왜 기다렸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바로 전 사람이면 비교할 대상이 없을 텐데 전전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누군가와 비교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거죠. 속마음이. 이제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도 해보게 되는 것이 되고 이제 사람은 돈과 시간, 노력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거죠. 연애라고 하더라도 가성비를 따지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을 보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내 감정을 다 드러내 보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카드가 내숭을 좀 떤다든지 젠틀하게 나간다든지 뭔가 좀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뭔가 이득이 되는 쪽이었겠죠. 잘 보이려고 하는 쪽이었겠죠. 근데 그냥 조절을 못한 거예요. 조절을 못하는 걸 보니까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일이라고 해도 그렇죠. 노동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든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그냥 내 감정 그대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과정을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남주기는 아깝고 나갔기도 그렇고 왜냐면 이렇게 열매가 주렁처럼 달려있는데 이거 남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근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왠지 이게 다 내 거 같진 않고 여기서 더 노력을 해야 되기도 그렇고 여기 있는 농부가 이 땅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작농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열매들이 열려 있다는 걸 알긴 하지만 이게 다 내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욕심은 나는데 그래서 포기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생이야. 근데 취업을 할 것 같아. 근데 취업한 뒤에도 나와 계속 관계가 유지될지 말지는 미지수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미 한번 오랜 시간 연락을 기다렸었기 때문에 마음이 한번 상했기 때문에 더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벗어나시게 되는 결과로 나오게 되신다. 대신에
일단 뭐 연락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라고 한다면 합격 통지서는 받은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회사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그전에는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이미 뒤늦게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합격 통지서가 뒤늦게 나왔다든지 자존감은 올라갔어. 근데 괜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잘 참는다.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통제를 하고 잘 참고 있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되고요. 근데 이제 병화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내가 여기서 어설프게 뭔가를 시도하면 안 될 것 같다. 몸을 사려야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곳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병화의 상대방들이 조금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까지는 몰랐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병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화 힘드네요. 정화 힘들어요. 과거의 모습을 봤더니 휴식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휴식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돼 버렸어. 왠지 좀 어느 정도 휴식을 하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조금 누워서 쉬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까지 아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등까지 베겼어. 담까지 걸렸어. 좀 쉬면 될 줄 알았는데 골치까지 아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 지금이 최고치라는 거예요. 갑술월이 최고치였다. 장애물 카드로 나온 게 뭐냐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람들 간의 의견 대립, 갈등, 내 생각도 너무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러면 그냥 생각뿐만이 아니라 왜 몸도 안 좋은데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돼서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복합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왜냐면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이 너무 신경질적으로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파서 몸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짜증이 나오잖아요. 짜증이. 자연스럽게. 근데 누구한테 나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오잖아요. 가장 만만하고 편한 사람한테. 그게 문제죠.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한테 짜증을 많이 냈을 수 있겠다. 근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 짜증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고 건강도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속마음으로는 이제는 좀 추스려야겠다. 내 감정도 정리를 하고 생각도 정리를 하고 몸도 좀 추스려서 지금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리를 해서 좀 일어나야겠다. 왜 이제 끝났으니까. 이 고통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너무 꼬장꼬장하게 몰라 그냥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도 결단력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였거든요. 결단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다. 왜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모든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냥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봤더니 좋습니다. 이제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 내가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살려냅니다. 연애라고 한다면 한동안 쉰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소개팅 해볼래 해도 다 거절을 했던 거고 싫다고 했었는데 어장관리를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일이라고 한다면 역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지만 몸이 안 좋은데 손을 못 댔던 거죠. 근데 이제는 슬슬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고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게 결과까지도 좋아요. 결과까지도 좋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돈 버는 데 집중을 해서 과거에 잃었던 신뢰를 회복을 하시게 되고 이 과거의 모습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혼란스럽고 앞으로는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요. 그전에는 말로만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따라와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회복을 많이 해서 이제 과거의 모습을 되찾는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뒤에서 바닷물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눈 감고 이렇게 여기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련은 끝났고 고통도 지나갔고 이 혼란스러운 마음만 정리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겁먹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또 이렇지 않을까.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타인들의 평가를 봐도 거꾸로 매달린 성인군자로 보는 거예요. 아, 정화 진짜 성자 났다 진짜. 정말 잘 버텼다. 정말 잘 참고 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화가 느끼는 자신의 모습은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야 성인군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상황이 일부러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겠어?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화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의뢰월부터는 좋아지실 테니까 모쪼록 힘내시길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를 이렇게 보니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몽환적. 뭔가 가위에 눌린 듯한 느낌도 있고요. 악몽을 꾸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진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서도 막 벗어나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 외로움과 참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벗어나려고 하죠. 지금 분위기도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벗어나려고 하죠. 지금 다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 지금 가위 눌린 것 같지 않나요? 온통 다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거에서부터 꽤 오랜 시간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이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과정이 참 험난한 거죠, 지금. 그 과정이 참 험난합니다. 근데 원래 목표는 취업이 아니라 취집이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쓰신 것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애물이 자꾸 돌아본다는 거예요. 무토가 될 수가 있고 무토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상황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는 내 일이나 공부나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관계보다는 자신의 꿈이나 그런 것에 더 시간과 돈과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뭔가 이게 안 돼 지금.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후회되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신중하지 못했다. 회피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믿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래서 과정상의 모습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자 여자 함께 있어도 금전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싶어하고 눈 내리는 겨울밤에 추위에 떨면서 이게 남자는 또 다쳤잖아요. 이렇게 다치고 여자가 좀 더 주도해서 이끌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데 둘 다 외로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이 둘은 중독된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무토를 보시는 분들은 연인 관계 아니면 부부, 커플, 결혼을 앞뒀다가 힘든 상황을 맞이한 하여튼 힘든 연인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얼마 사귀지 않은 커플의 모습은 아니에요.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커플의 모습은 아니고요. 오래됐어. 케미가 잘 맞았던 거예요. 성적으로도 잘 맞았고 결혼까지도 생각했고 근데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마음속에는 미련도 가득하고 그런데 갈 길은 보이지 않고 그냥 서로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감정 컨트롤은 되지 않고 제3자가 보기에는 너네 그냥 사랑이 식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너네 서로 그냥 사랑이 식어서 그래. 서로의 매력을 잃어서 그래.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 스스로도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손은 꽉 쥐고 있잖아요. 놓을 수는 없어. 놓을 수는 없어. 이게 아까워서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쳐다보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까워서 놓을 수는 없어. 근데 마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싸우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놓을 수 없는 관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관계. 제가 처음에 악몽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꿈에서 깼는데 또 꿈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깨어난다고 깨어났는데 또 꿈이고 거기서 또 깨어났는데 꿈이고 왜 과이 눌릴 때 그런 식으로 눌리잖아요. 지금 두 분의 사랑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제가 소설을 씁니다. 아주 그냥 참 감수성이 아주 제가 얘기해놓고도 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를 로맨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아니 근데 카드들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카드들이 그렇게 나왔어. 저는 그냥 카드 나온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무토가 본인 당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토가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모쪼록 두 분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모쪼록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방금 무토 리딩을 하면서 지금 마음이 너무 말랑말랑해졌어. 이렇게 가을 타나 이거. 가을 타나 봐요 저도. 이렇게 가을 남잔가 봐.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먹먹합니다. 먹먹해. 타로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현실과 이 타로를 자꾸 이렇게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저 역시도 타로와 현실의 경계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타로는 타로일 뿐이에요. 재미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서론이 길었네요. 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자, 이게 머리 어디다 이렇게 들이받았는지 이게 머리에 붕대 메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죠. 이게 주변에 방해물들이 많은 거예요. 버거워.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진 몰라요. 지금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근데 버거워. 주변 상황이 따라와 주질 않아. 그리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이게 마음의 벽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지쳐있고 뭐 휴전 상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막 싸웠다면 휴전 상태일 수도 있고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던 중에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카드를 보니까 잠도 못 자. 근데 이 상태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래됐어. 지금 이 완드 하나가 보통 한 달 정도로 보거든요. 이게 한 최소 6개월 이상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이렇게 잠을 못 잔 것도 거의 그 정도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뒤집어졌죠.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의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머리를 감싸고 자꾸 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 빨간 모자 오빠. 나한테 잘해줬던 이 빨간 모자 오빠. 너무나 순수하게 나한테 잘해줬던 이 빨간 모자 오빠. 이 오빠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잘해줬던 이 오빠 때문에 미안해서 이 오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속마음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나를 후회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전쟁터에서 나 혼자 빠져나온 거거든요. 오빠가 이 오빠인가? 이 빨간 모자 오빠가 이 동생을 텐트 안에 전쟁통에
두고서 나와버렸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전쟁 중에 이 칼을 들고 도망간 거거든요. 동생을 두고 나만 살겠다고 가장 힘들 때 빠져나온 거죠.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 같은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기 동전이 나와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을 것 같아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뭔가 많은 것들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토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 누군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동시에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100% 잘못하고 100% 상처받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상처 입은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상처받기 싫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금전적인 문제와 얽혀 있을 수도 있고요. 자꾸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는 것이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정상의 모습을 봤더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죠. 회피하는 것도 되고요. 기회가 오더라도 타이밍이 와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마음을 보호하고 싶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또 쏟아져 내립니다. 이렇게. 또 어떡하죠? 짠하네. 짠합니다. 실망감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속마음이 이것 때문에 왜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결혼까지 생각했어. 뭐 그거예요. 근데 뭐 그런 카드들이 어디 나와 있어. 그럼 티도 안 내놓고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아 놓고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아 놓고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리고 남들 눈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뭐 믿고 있다도 될 수가 있고. 근데 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기토는 믿지만 타인들은 책임 회피, 흑기사가 돌아섰잖아요. 영역을 굳건히 지켜야 할 흑기사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럼 책임을 회피할 뿐만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든 목적만을 내려고 하는 이 동전을 들고 있는 의미가 바뀌거든요. 돈만 밝힌다든지 결과만 밝힌다든지 뭐 남자라고 한다면 뭐 육체적인 것만 원한다든지 어떻게든 뭐 결과만 내려고 하는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카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토가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자책감과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스스로 그래서 절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감정을 조절을 하고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잊어야 할 건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이라고 한다면 예전보다 내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돼. 예를 들면 인건비가 9년 전, 10년 전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하고 똑같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르는 타인들이 보기에는 옛날처럼 똑같이 일을 해주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책임을 못하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기토 스스로도 내가 예전만큼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만큼 안 받고 하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월급 적게 주는 사장이 이상한 인간이지. 그러니까 기토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기토가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연애라고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나는 상대한테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난 그냥 네가 해주는 것만큼만 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더
오래 만나려면 실망스럽더라도 딱 이 정도까지만 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지쳐. 결론적으로는 실망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니까. 일이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인간관계라면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흡사한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쩌면 서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를 등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이 서로에게 가장 미안하고 그럼에도 좋았던 순간이 기억이 나고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울컥해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서로를 위해서는 잊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맞은 데 또 맞은 느낌. 때린 데 또 때리는 놈이 있어. 참.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경금 스스로는 그걸 알아. 내가 노력해도 되지가 않고 과거부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좀 약간 잊어버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두 번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야. 그리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마다 다른 것이겠지만 사람이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상처를 입잖아요. 이 상처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상처가 자극이 되거든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인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관을 한없이 짓밟는 사람한테 나의 체면을 무시하고 한없이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경금의 상황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여자분일 수도 있고 남자분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상대방 나쁜 사람이다.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이다. 근데 경금 입장에서는 이 카드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존심이 그냥 확 상한 거예요. 일명 SM이라고 하죠. 신체적인 가학을 통해서 고통을 느낄 때 희열을 느끼는 그건 진짜 변태라고 하잖아요. 자,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변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착관계 형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익숙한 것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그런 존재에게 끌리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반복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음이 다치는 그런 상황. 누가 봐도 이건 상대가 잘못한 거고 감싸줄 일이 아닌데 이 모습이 참 그래요. 과거에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었거든요. 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화가 나요. 화가 나. 근데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변하지 못했어. 근데 웃긴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냐면은 그 상대가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된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마음에 응어리가 졌어. 그리고 속마음도 정말 깊은 슬픔과 절망감, 두렵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재회 상황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재회하시는 분들의 많은 케이스가 이래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어마무시하게 준 거예요. 너무 많이 줬어. 근데 상대방이 나를 불안하게 해서 오히려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게 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로를 보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이 이게 과연 진짜 내 감정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은 정말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과정으로 보자면 말 못할 마음의 응어리가 진 거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마음의 응어리까지 졌어. 그리고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동정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막 어설픈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만 앞서고 논리가 부족한 거거든요. 이 카드를 잘 보세요. 타인들의 평가를 잘 보셔야 돼요. 경금, 너 배신당한 거야. 정말 냉정하게 배신당한 거야. 이 카드를 잘 봐주시기 바래요. 이게 정말 일명 나쁜 년 카드거든요. 여자분이라면 나쁜 놈 카드거든요. 이 칼 들고 있는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정말 아프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프게 배신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도 정말 냉정한 얘기를 들은 거고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한 거고 자존심이 완전 밟히다 못해서 뭉개진 거거든요.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카드들을 보니까 왜 지금 경금이 반성을 하고 있고 후회를 하고 있고 상대방을 이렇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고 상대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고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야. 과거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진짜. 제가 정말 라이브라도 켜가지고 경금분들만 술이라도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이제 경금분들을 위해서 타로가 이렇게 나온 이상 저도 그래요. 경금분들을 위해서 경금분들한테는 특별히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집 없이 일단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은 이거 내보내기가 좀 그래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온 거니까 일단 올리고 모쪼록 두서없는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지만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을 보니까 분위기는 좀 험하거든요. 분위기만 쌍막해. 만약에 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험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재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신금이 막 노가다를 뛰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야,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재밌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고 계신다. 의뢰월이니까 을목이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건데 신금이 을목을 쫀다는 잠깐만, 이거 타로 시간이죠. 카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허풍 센 남자가 있어요. 허풍 좀 세고 고집 좀 세고 눈치 보는 남자가 있었단 말이죠. 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 좀 있고 연상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자신에게 다 의지하라는 식으로 마치 아빠가 돼줄 것처럼 아빠인 양 그러면서도 눈치는 막 엄청 보고 그런 종류의 허풍이라는 거죠. 뭔가 권위는 없으면서 고집만 센 그런 유형의 썸남이 있었다고 친다면 커플이라면 남자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 같으면 남편의 모습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주도하는 쪽은 여자분이죠. 이게 썸이라고 한다면 이 남자가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꾸 눈치 보면서 뭔가를 제안할까 말까 하는데 이 신금의 주도로 이렇게 뭔가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이 됐어. 뭐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뭐 썸을 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사귀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커플이나 부부라고 한다면 뭔가 협의를 하는 거죠. 뭐 생활비를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협의를 하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소통이 된 거예요. 아, 그랬었냐, 몰랐다 이러면서 서로 양보를 좀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애물 카드가 뭐냐면 이게 자칫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허한 약속. 너무 자신만만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결혼하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허세가 심해가지고 가오를 너무 많이 잡은 남자라서
실질적으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자신감이 과대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만만한 건데 그게 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뭔가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러는 거죠. 다음 달부터 생활비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알맞게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은 약간은 자신 없어하는 우유부단한 모습.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이게 결혼이라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의 모습을 보니까 축하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협의한 대로 서로 약속한 대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신금분들 중에 저는 아무 그런 거 없는데요. 뭐 그러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왜냐면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일 수도 있잖아요. 꼰대 같은 사장님. 월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일당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페이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생활비를 올릴 수 있는 기회다. 뭔가 그래도 금전적으로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에요. 여기서 신금이 참 처세를 잘할 수 있는 게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으면서도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티를 그렇게 내지 않고 맞춰주면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그게 관건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먼저 고백을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내가 주도를 한 거야. 상황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하를 받을 일이 생기고 만약에 싱글이신 여자분 같으면은 이건 진짜 바로 임신까지도 할 수 있는 결혼 약속과 동시에 아이까지도 바로 가질 수 있는 기회고 아주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서적으로나 편안한 한 달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험해요.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고 그럴 순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자, 모쪼록 원하시는 모든 것 이루시는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신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